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오늘은 울엄마를 배워보겠습니다. 양지은 씨와 전유진 양이 부른 것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면서 배워보겠습니다. 노래에서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음정, 박자, 강약 조절, 그리고 발성이죠.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발성이에요. 발성. 발음이 틀려지면 그 말의 뜻이 달라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발음만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발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발음이 틀려지면 말의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발음을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대여, 그것을 크대여라고 한다든지, 가슴을 가슴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말의 근본을 흔드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야 돼요. 저는 제가 책을 11권을 쓴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단어에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엉터리로 하는 것은 굉장히 일단 문제를 굉장히 크게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정 박자에 조금 틀릴 수 있죠. 그런데 발음이 틀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보통 이제 어리버리라고 하잖아요. 노래에서. 어리버리라고 하는데 이걸 허리버리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란 얘기죠. 웬 허리버리예요. 그리고 울엄마를 우훌엄마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울엄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울엄마 발음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우훌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 근데 이런 가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발음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발음을 틀리게 하는 또 이유가 있어요. 발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가서 히읗 발음이 섞여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목에 힘을 빼야 된다. 발음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얘기죠. 이 노래는 4분의 4박자 노래죠. 반박자를 쉬고 들어가요. 첫 소절 첫 마디부터. 그리고 마디마다 쉼표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막 소리를 내지르면 안 돼요, 이 노래는. 부드럽게.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울 엄마인데, 우가 한 박자, 울이 한 박자죠. 우울로 되는 거예요. 우울. 그러니까 우하고 울이 따로 내줘야 돼요. 이음표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울이라고 따로 이렇게 내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울하고 따로 내줘야 돼요. 그 대신 막 밀어 올리는 식으로 하지 말고, 별도로 내주되 부드럽게. 아시겠죠? 우하고 울 사이에 끈폭이 크잖아요. 그걸 이제 세게 막 내질러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줘야, 그러니까 고음을 우아하게 내줘야 돼요. 울엄마, 아시겠죠? 우하고 울이 끌려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울엄마, 나라, 걱정 태산이 되고, 울엄마, 목에 힘이 들어가서 막 밀어 올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울엄마가 아니라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말에. 울엄마, 이게 맞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주름 깊은데, 그 주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입술을 바짝 오므려가지고, 주름 깊은데, 아시겠죠? 깊은 데에서 흔들지 말아요. 깊은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틀리게 하는 거예요. 깊은데,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흔들면은 싼태가 나요. 갑자기 싸구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지 말고,
깊은데 이렇게 해야 노래가 고급지게 된단 말이죠. 예, 한 번 더 하면 우울 엄마 날라 걱정 태산이 되고 주름 깊은데 예. 우울 엄마 나야 걱정 태산이 되고 주름 깊은데 우울 엄마 나야 걱정 태산이 되고 주름 깊은데 예, 양지연 씨 노래 들어봤죠? 우울 엄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울 엄마. 예, 우울 엄마가 안 돼가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깊은데 깊은데에서 깊은데 푼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예, 흔들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는 깊은데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울 엄마 나야 걱정 태산이 되고 주름 깊은데 우울 엄마 날라 걱정 태산이 되고 주름 깊은데 우울 엄마 날라 걱정 태산이 되고 주름 깊은데 예, 전유진 양의 노래를 들어봤어요. 음정, 박자, 발성 예,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노래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우울 엄마 날라 걱정 태산이 되고 주름 깊은데 세상사 나 잘났다 허풍 소리에 눈가에 이슬 맺히시네. 여기서 이제 허풍 소리, 그 풍이 발음이 어려워요. 입술을 바짝 오므려 가지고 예, 풍 이렇게 탁 터트려줘야 돼요. 허풍 소리에 이런 식으로. 예. 세상사 나 잘났다 해서 사하고 다에 거기에 이제 한 박자 반이죠. 그 부분을 좀 세게 해줘야 돼요. 세상사 나 잘났다 허풍 소리에 이런 식이죠. 눈가에 이슬 맺히시네. 예. 세상사 나 잘났다 허풍 소리에 눈가에 이슬 맺히시네. 세상사 나 잘났다 허풍 소리에 눈가에 이슬 맺히시네. 양지은 씨 노래를 들어봤죠? 예, 이 부분은 잘해주고 있어요. 세상사 나 잘났다 허풍 소리에 눈가에 이슬 맺히시네. 세상사 나 잘났다 허풍 소리에 눈가에 이슬 맺히시네. 세상사 나 잘났다 허풍 소리에 눈가에 이슬 맺히시네. 이번에 전유진 양의 노래 들어봤죠? 역시 전유진 양도 이 부분을 아주 잘해주고 있네요.
세상사 나 잘났다 허풍 소리에 눈가에 이슬 맺히시네. 어리버리 앞에 그 도박자 쉼표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어리는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여기다 힘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리버리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해줘야 된다고요. 가진 것 없어 떠버리 말로만 한숨 들였네 말로만 하고 살짝 쳐올리는 거죠. 말로만 한숨 들였네. 아시겠죠? 허리퍼리 가진 것 없었다 버리 말로만 한숨 들였네. 허리퍼리 가진 것 없었다 버리 말로만 한숨 들였네. 양지원 씨 노래 들어봤어요? 어리버리를 허리버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가수들이 허리버리라고 하는 가수들이 많더라고요. 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허리버리란 말은 없어요, 우리말에.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갖다가 막 그 발음을 막 함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허리버리가 뭐냔 말이에요. 어리버리지. 사실 어리버리란 말도 표준말은 아니죠. 어리발이라고 해야 돼요. 어리발이. 근데 굳이 여기다가 어리버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 어리버리조차도 제대로 안 돼서 허리버리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가진 것 없어 앞에도 쉼표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가진 것 없어 이런 식으로 가진 것 없어 떠버리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가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목에 힘을 빼야 돼요. 한숨 들였네. 그 한숨도 마찬가지 앞에 쉼표가 있죠. 여기도 부드럽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한숨 들였네도 한숨 들였네.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 한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한숨이라든가 뭐 한이라든가 이런 말에는 뭐 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목을 막 긁으면서까지 힘을 잔뜩 줘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아니라니까요.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 부분을 왜 세게 해주냐 그런 얘기죠. 허리퍼리 가진 것 없었다 버리 말로만 한숨 들였네. 어리팔이 가진 것 없었다 머리 가슴만 한숨 들였네. 어리팔이 가진 것 없었다 머리 가슴만 한숨 들였네. 전유진 양은 가사를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고 있어요. 말로만 한숨 들였네.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가슴만? 하여튼 가슴만인지 뭔지 한숨 들였네. 결정적인 실수하고 있죠. 이렇게 가사 실수로 하면 안 돼요. 가수가. 프로 가수가 이렇게 실수를 하면 곤란하죠. 뭔가 노래에 좀 정성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어리팔이
한숨 들였네. 어리버리. 앞에 두 박자 여기도 쉼표가 있죠. 당연히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어리버리. 부드럽게 해줘야 되죠. 수많은 나를 응어리. 여기도 부드럽게. 가슴에 한만 들였네. 어디까지나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허리버리 저 많은 나르는 머리 가슴에 한만 들였네. 허리버리 저 많은 나르는 머리 가슴에 한만 들였네. 양지연 씨 노래를 들어봤죠?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허리버리 흐르고 있어요. 어리버리를.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수많은 날을 할 때도 수에도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힘을 빼고, 힘을 빼고 부드럽게 불러야 된다는 얘기죠. 들어보세요. 허리버리 저 많은 나르는 머리 가슴에 한만 들였네. 허리파리 수많은 나를 응어리 가슴에 한만 들였네. 허리파리 수많은 나를 응어리 가슴에 한만 들였네. 이번에 전유진 양의 노래를 들어봤죠? 전유진 양도 역시 허리버리라고 하고 있어요. 어리버리가 안 돼가지고. 이거 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 버리면 히읗 발음이 섞여가지고 흐 발음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가 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허리파리 수많은 나를 응어리 가슴에 한만 들였네. 여기서 갑자기 무병장수 부디 하옵소서 라는 가사가 나와요. 이 앞에 있던 가사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맥락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맥락이 없고 뭔가 뜬금없는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뭔가 앞에 뭐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런 무병장수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뭐 뜬금없이 이런 말이 튀어나오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그래요. 아무튼 그 무병장수 그래서 여기는 세게 하면 안 돼요. 부드럽게 무병장수 이런 식이죠. 무병장수 부디 하옵소서. 좀 박자가 좀 까다롭네요. 무병장수 부디 하옵소서 부디 하옵소서. 무병장수 부디 하옵소서. 무병장수 부디 하옵소서. 무병장수 부디 하옵소서. 양지연 씨 노래 들어봤죠? 무에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힘을 빼고 해야 돼요. 부드럽게. 무병장수 부디 하옵소서. 무병장수
무병장수 부디 하옵소서. 네, 전유진 양 노래 들어봤죠? 네, 이 부분은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무병장수 부디 하옵소서. 네, 이 노래 보통은 이제 가사에 대한 설명은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이 노래는 특별히 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날 낳아 걱정 태산이 되고 주름 깊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걱정이 태산이래요. 주름이 깊어지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자식을 낳으면 꼭 걱정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식을 낳고 기르는 즐거움이 또 있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기쁨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일절 없고 걱정만 태산이고 주름이 깊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두 번째 소절에 세상사 나 잘났다 허풍소리에 눈가에 이슬 맺히시네. 눈가에 이슬이 왜 맺혔어요? 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얘기죠. 왜? 세상사 나 잘났다 허풍 때문에, 허풍소리 때문에. 그래서 그건 허풍소리 때문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린다. 이건 좀 너무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어리버리 가진 것 없어 떠버리라고 그래요. 가진 것 없는 거하고 떠버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가사가 이상한 거죠. 말로만 한숨 들였네. 말로만 한숨을 들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말로만 하니까는 떠벌이가 되고 떠벌이가 되니까 한숨을 들였다는 얘기인지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리버리 수많은 날들을 응어리 가슴에 한만 들였네. 응어리가 한이죠. 가슴에 한이 곧 응어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버리하다는 것은 뭐 이제 어리바리인데 원래는 어리바리. 그거는 뭔가 일에 서툴러 가지고 실수를 자꾸 하는 걸 어리바리라고 해요. 근데 일에 서툴러서 실수하는 것하고 가슴에 한이 된다는 거하고는 조금 얼른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이 노래는 전체 스토리상 뭔가 이렇게 기승전결이 없다고 해야 되나? 스토리가 이게 잘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무병장수 부디 하옵소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했던 말하고는 전혀 생뚱맞은 말이죠, 이게. 뜬금없이 무병장수 부디 하옵소서가 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은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요즘에. 무병장수 하옵소서 이런 말을 들을 나이는 벌써 이제 80, 90 돼가지고, 이제 살 만큼 살았다 할 때, 무병장수 부디 하옵소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가 뭐 요즘 60대도 젊잖아요. 70대 들어서 쌩쌩하고. 그러니까 그런 60, 70 됐는데 무병장수 하옵소서 이렇게 자식이 말한다면 괘씸한 거죠, 그건. 뭔 소리야. 이 자식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8, 90 돼가지고 정신이 가물가물할 때나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엄마가 8, 90 됐을 때는 아들이 벌써 50대가 됐단 말이에요. 50대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제 80, 90 됐을 나이 정도 되면, 아들이 뭐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한숨을 들였네. 이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가 좀 기승전결도 없고, 좀 맥락도 안 맞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세상사 나 잘났다 허풍소리를 여기서는 굉장히 근심의 근원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허풍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기 노래
노래의 주인공은 사실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아들인지 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아들이라고 일단 상정을 할게요. 편의상. 그러니까 아들의 허풍 소리에 엄마가 눈물 흘린다. 보통 허풍하면은 남자들이 허풍을 많이 떤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남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허풍 소리에 엄마가 눈물 흘린다는 말은 세상의 진실을 잘 모르는 말이에요. 허풍이 없는 남자한테는 미래가 없어요, 사실. 아들의 허풍 소리를 걱정할 게 아니라 허풍을 떨 줄 모르는 아들이 있다면 더 걱정거리죠. 진짜 바보들 있죠. 지능이 떨어지는 바보들 말이에요. 이 바보들은 허풍을 떨 줄 몰라요. 순진무구하죠.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런 보이는 사실만 알기 때문에 허풍을 떨 수 있는 상상력이 없단 말이에요. 미래를 보는 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허풍을 떨 줄 모르죠. 그러면 그런 아들이 좋아요? 아니면 상상력이 풍부한 아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허풍 소리에 엄마가 뭐 눈물 짓는다? 이건 좀 이상하죠, 사실. 그러니까 엄마들은 허풍이 있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걱정거리는요, 허풍을 떨 줄 모르는 그런 순진무구한 자식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허풍기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이 노래의 주인공은 세상에서 나 잘났다 허풍 소리에 엄마가 눈물을 흘린다고 말했어요. 근데 남자가 나 잘났다 하는 맛이 없다면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살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요, 제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 못났어 하고 찌그러져 있다면은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암울하겠어요. 요즘 나 못났어 하면서 절망에 빠진 인간들이 요즘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들을 보세요. 전부 나 못났어 하고 찌그러져 있던 사람들이 그냥 나 잘났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 잘났다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어요? 나 잘났다는 마음이 있어야 최고의 선수도 되고, 최고의 가수도 되고, 최고의 배우도 되고, 최고의 요리사도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최고 유튜버도 또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나 잘났다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이 나이에 정말 아무 간판도 없죠. 내세울 만한 프로필이 없어요. 나는 스펙이 없단 말이죠. 세상에 내세울 만한. 뭐 작곡가도 아니고, 뭐 가수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 타이틀이 교수라든가 뭐 타이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이도 많지. 그래도 뭐 그렇다고 아주 잘생긴 것도 아니지. 그리고 뭐가 허우대가 멀쩡한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제가, 그래도 내가 나만큼 잘 가르칠 놈 없어. 이 노래 강의만큼은 나만큼 할 놈이 없어. 이런, 나름대로의 나 잘났다 하는 마음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튜버로 나설 수가 있었고,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아직은 이제 시작이지만은, 어쨌든, 시작이라도 이렇게 꾸준히 해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제가 그렇게 세상에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잘난 가수들이 부른 노래들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하나하나 평가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럴 수가. 물론 내가 실력이 있긴 있죠. 객관적으로 말해서. 실력이 있기 때문에 평가도 할 수 있는 거고 분석도 할 수 있는 거고 실력이 근데 실력 이전에
나 잘났다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아이고, 나 못났지 하고 찌그러져 있었으면, 예, 이렇게 유튜브로 뭐 나설 수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예, 세상에 큰일 하는 사람들은 다, 나 잘났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허풍스러운 마음이 다 있단 말이죠.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나 잘난 맛에 사는 것이 큰 일이나 되는 것처럼 호들갑인데, 예, 그런 허풍이 없으면 이 세상의 문명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그런 걸 알아야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모두 허풍장이들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빌 게이츠를 보면은,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해 서 법학과를 다녔거든요. 근데 1975년도죠.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3학년 때인가 아마 그래요. 그때 처음에 생각하기를 세상의 모든 컴퓨터에 우리가 만든 OS를 넣겠다. 이게 그 사람들의 희망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예, 그 당시에 보면은 진짜 뭐 탁구방만한 회사에서 전 세계 컴퓨터에다가 전 세계 모든 컴퓨터에다가 우리 OS를 깔겠다? 이런 게 허풍이지 뭐예요. 근데 그게 성공했잖아요. 예.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스티브 잡스를 봐요. 1984년에 IBM, 그 거대한 IBM에 대항해가지고, 예. 그 맥킨토시라는 그 조그만, 그야말로 학구방밖에 안 되죠. 예. 구멍가게 같은 그런 회사에서, 예, 우리는 IBM을 능가한다. 예, IBM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큰 소리 쳤잖아요. 예. 결국 IBM을 능가하는 회사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손정어 봐요. 1981년도에 직원 2명을 데리고 소프트웨어 유통회사를 차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다고 막 열변을 토하니까, 예, 그 사람들이 웬 허풍? 하면서 전부 퇴사를 했어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근데 결국 성공해가지고, 예, 오늘날에 어때요? 예, 재산 24조 원이 넘는 일본 최대 부자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허풍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예. 남자는 허풍이 있어야 산다는 얘기예요. 예. 나 잘났다는 희망이 없으면, 나 잘났다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 험한 세상을. 예. 그러니까 나 잘났다는 허풍 소리에, 엄마의 눈물? 예. 아니란 말이죠. 이 말은 틀린 말이란 말이죠. 나 잘났어 하고 살아 희망이 있다니까요. 나 못났어 하고 살면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사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나 못났어 하고 찌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그게 엄마의 눈물이죠. 근심이고. 이건, 나 잘났어 하는 아들한테 무슨 엄마의 눈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가사 자체가 뭔가 틀려먹었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뭐 내 말에 뭐 동의를 하신다면은, 내 말이 틀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가사는, 이런 노래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뭐 노래를 뭐 지어놓으면은 사람들이, 현실을 반영했느니, 시적이니 뭐 하면서 찬양만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예.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야죠. 그렇죠. 그게 우리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예, 그냥 입 딱 다물고, 너는 입 다물고 있어. 내가 전문가가 만들었으니까. 예? 전문가면 최고예요? 전문가면 장땅이냐고. 예. 모든 제품이 마음에 들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 모든 제품, 우리가 알고 있는 허접한 제품들도 다 전문가들이 만든 거라니까. 예. 전문가라고 뭐 대단할 게 없어요. 알고 보면. 예. 뭐 작곡가라고 대단해요. 좋은 곡도 만들 수 있고,
화제방곡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인정할 건 좀 인정하자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예, 오늘은 양재은 씨와 전효진 양의 노래를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